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정말 많은 일정을 앞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2월 한 달 마무리 잘 해보시고 또 봄 기운 가득한 춘3월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요. 봄 기운 가득한 포트폴리오로 저희와 또 함께 전략적인 부분도 채워보시죠. 오늘장 마감 시황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일단 오늘 시장 전반에 걸쳐서 정말 이 메가톤급 키워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죠. 저 PBR 관련해서 세부안이 발표됐는데요. 이렇게 기관의 수급에서 실망 매물이 출회됐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0.77% 하락 흐름 보여줬고요. 2647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 부재가 있었는데요. 기관이 수급을 좀 끌어주는 듯 했지만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 좀 변동성이 극심하다 보니 시장이 좀 고민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 장중에 포착이 됐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닥도 867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총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 그렇다면 오늘 저 PBR 관련주에서 좀 실망 매물 나왔던 부분들 반도체에 쏠릴 수 있을까 좀 기대를 해봤는데 그렇게 기대감만큼 쏠리진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 0.25%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좀 약세고요. 삼성전자 0.14%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좀 반전의 흐름을 보여줬던 건 2차 전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87%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고 역시나 저 PBR 관련해서 현대차와 기아에서 좀 이 부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에서 좀 반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여기 보시는 엔캠에서는 계속해서 랠리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68%의 상승 흐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에서도 랠리 흐름 계속 확인됩니다. 알테오젠 19.36%의 상승 흐름 역시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든 혼란스럽긴 한데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분위기가 이어지던지 간에 종목을 잘 선택해서 수익 실현하는 게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지금부터 저희와 그 고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중에 장중 전략 계속해서 챙겨드릴 거고요. 매수가, 목표가, 또 손절가까지 톡톡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오픈 채팅방 안에서는 장중에 꼭 필요한 투자 인사이트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팍스탁 채널 들어오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고 해두시고 저희 주식 고수들의 비법까지 챙겨가실 수 있도록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시장을 간파할 강펀치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시장에서든 이길 수 있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테마 장세,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 것인가입니다. 주도 테마가 정말 빠르게 옮겨다니고 있는 요즘이죠. 초전도체에서 의사 파업 관련 종목들, 이 종목들 최근에 급등 나왔다가 오늘 모두 다 손잡고 내림세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핫하게 떠올랐던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이죠. 바로 저 PBR 관련 종목들인데요. 이 베일이 일단 벗겨졌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 인센티브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소하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따라갈 수 있는 불이익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강제성이 부재했습니다. 때문일까요? 이 저 PBR 관련 종목들
키워드들 오늘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한켠에 떼어놓고 봤을 때 빠르게 옮겨 다니고 있는 테마 장세가 있잖아요. 이 시장 속에서 나도 편승을 해서 급등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올라탔을 때가 고점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켜보기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지켜봤을 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굉장히 속쓰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우리 멘토님은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잠시 후에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키워드는 끝없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2조 달러를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AI 대장을 역할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기대감을 이미 미리 다 땡겼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고점이다. 곧 조정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실적이 보여주지 않았냐, 증명하지 않았냐, 이제가 바로 시작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 종목들은 그래도 아직은 엔비디아 이 상승세에 올라타고 있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거의 16%가량이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조금 우리 증시 따라가나 했는데 이내 모두 다 상승분을 반납하게 한 채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부발 이슈가 있었죠.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해서 인허가를 신속히 할 것 그리고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었지만 그래도 또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 반도체 아주 몇몇 종목들 뭐 QRT, 지니틱스, 사피엔 반도체 이 세 가지 종목들 정도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요. 이런 상승 속에서 다소 많은 분들께서 조금 고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 엔비디아와 같이 언제쯤 속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멘토님 통해서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한 주 만에 나와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 월요일 날 뵙고 또 한 주가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되게 보고 싶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증시가 생각보다 오늘 못 가가지고 좀 실망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자꾸 갱신하는데 우리 증시 못 가냐 약간 이런 불안감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요즘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을 좀 속 시원하게 오늘 해결을 해드릴지 않을까라고 저는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풍성하게 준비해 주신 만큼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펀치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키워드 먼저 보면요. 일단 테마주 관련해서 열어주셨죠. 테마 장세 어디까지 갈까라는 내용인데 지금 테마 장세로 움직이는 이 테마주의 주제들로 보면 굉장히 세분화를 해본다면 꽤 있잖아요. 네, 어떤 맞아요. 테마주를 가장 주력해서 보고 계실까요? 요즘 시장에서 눈여겨보는 테마는 크게 3개 정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대표적으로 초전도체, 그리고 의사파업 관련주들, 초전도체. 그리고 저PBR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네. 말씀해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테마 장세 어디까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국내 증시는 솔직히 말해서 테마 빼고 볼 게 그렇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 미국 시장이랑 좀 더 다른 형식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이런 성향이 좀 더 강해서 약간 단타 성향이 좀 더 짙지 않나. 하루에 막 5%, 10% 이상 가야 좀 만족하지 1%, 2% 갔을 때는 만족 못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인 테마 장세가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어떻게 본다면 2차 전지를 믿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2차 전지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된 하락세계 그런 부분이 좀 더 지쳤기 때문에 내 종목을 좀 더 갈아타면서 다른 종목으로 가야지 하면서 테마 종목들을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더 어떻게 본다면은 오늘 방송은 좀 교육 차원에서 알찬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테마를 빼놓고 볼 수 없다. 물론 키워드는 테마 장세를 어디까지 가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끝까지 없어지지 더까지 계속된 테마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에서 계속 이 주식 투자, 성공 투자를 계속 하려면 테마 장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 네, 어떻게 본다라면은 안타깝죠. 네.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이랑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미국 주식은 딱 좋은 게 뭐냐면 실적에 비례해서 주식가가 잘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저 PBR 이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네, 왜냐면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주주한테 많이 베풀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고 그만큼 시장에서 반영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부분, 저 PBR 관련주를 뭐 국내에서 올리겠다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도 잘 못 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을 인정을 하고 그 가격에 산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시장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없이 그냥 나라에서 저 PBR 관련주다. 저 PBR 관련주들을 어느 정도 더 밸류업을 해주겠다. 약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니케이 지수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상승률세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한해서 우리가 뭐 이 테마를 타서 더 올라갈 거다. 이게 무한정 기대감으로 갖고 가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테마 장세가 끝없이 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테마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타이밍? 네, 맞습니다. 타이밍이죠. 아. 주식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테마도 어떻게 보면 그런 타이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왜냐? 3월 달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초전도체 관련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 있던 종목이 두세 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두세 배 올라간 종목을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 사실라고 해도 당일날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좋지 갑자기 내가 샀는데 떨어지니까 물렸어. 내일 또 가져갈래. 내일 모레 가져갈래. 발표 나고 더 오르겠지? 이건 약간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 장 초반에 반짝이는 힘싸움 그걸로 인해서 단타를 쳐서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보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이 만약 주구장창 기다리고 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또 힘든 주식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의사파업 관련주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것도 지금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끝나지 않겠다라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주 그리고 원격 진료 의료주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우리는 의사랑 합의를 했다라고 된다고 한다면 이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이런 네. 종목을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되게 알기 쉽게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을 내가 다음 날까지 들고 갈 수 있어? 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생각보다 강심장이 있을 거나 아니면 멍청하건가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이슈 관련해서 여쭤봤을 때는 네. 연속성을 어느 정도는 이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아니죠.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연속성을 이어간다라고 해도 이 종목을 무한정 들고 가는 전략보다는 그 하루 당일날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낫다. 테마 종목을 하실 거면 이게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만큼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다. 네, 저번 주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저번 주는 어느 정도 괜찮다. 테마 장세라는 게 뭐냐면은 저번 주랑 이번 주랑 온도가 확 차이가 납니다. 저번 주는 괜찮았어요. 어떻게 보면 상승률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괜찮게 흘러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부터는 좀 더 조심하자. 왜냐하면 이게 시작했던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후로 지금 뉴스 나오는 게 어떻게 돼가고 있냐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이슈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도 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부분 의사파업 관련 같은 경우도 저는 좀 어떻게 본다면은 좀 길게 갈 거라는 생각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 아니면은 내가 이 종목 일주일 정도 끌고 가겠다 이런 전략은 저는 별로다. 차라리 들어갈 거면 차라리 당일날 수익을 보고 나오던가 아니면 손절을 보고 나오던가 이렇게 나오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 PBR 관련해서는 정말 오늘 많은 분이
고민이 쌓인 키워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온 시장을 간파할 정도로 이 메가급 키워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 정말 전략을 톡톡히 좀 평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자동차, 금융주 먼저 움직였던 섹터들 정말 많이 빠졌고 네. 참 희한한 건 유틸리티 쪽이 나중에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쪽은 또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이런 흐름들은 또 어떻게 보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차피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금융주, 뭐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은행주들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데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시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끼니까 다른 저 PBR 관련주들이 뭐냐 하면서 유틸리티 쪽으로도 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테마 장세 안에서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 PBR 관련주를 꼭 사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비추다.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나왔습니다. 오늘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저는 계속 별로다. 멘토님도 실망하셨어요? 네,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뭐 밸류업 이래가지고 한 단계 주가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자신이 있냐라고 봤을 때는 네.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대표적으로 밸류업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 약간 이런 뉘앙스도 나오는 게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저는 크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판단에 맡기는 부분이 좀 컸다. 지금 밸류업 저 PBR 밸류업 단어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10%에서 20% 올라갔던 거는 저는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 PBR 관련주들을 좀 더 볼 필요는 없다. 다른 테마를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테마, 초전도체, 의사파업, 저 PBR 이 세 가지 테마는 지금은 한 단계 쉬어가는 부분으로 보자. 차라리 우리가 지금 안에 있는 종목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린 뭐냐? 다음 테마가 어떤 테마가 올까? 이거를 유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종목을 올라갈 종목을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맨날 제일 궁금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펀치 키워드로 테마 장세에 관련한 이야기를 펼쳐주셨는데요. 일단 초전노체, 의사파업, 저 PBR 이 테마는 요 근래의 시장 안에서 정말 핫한 테마였죠. 근데 이제는 좀 쉬어가는 테마다. 이렇게 좀 멘트를 주셨고요. 다음 테마가 무엇일까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전략적으로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저희 이정호 멘토님은 주식계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또 소문이 자자한 분인 만큼 시장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정말 스타일리시하게 세워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투자색 다양하게 세워주실 분이니까 함께 전략을 세워가신다면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챙겨주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방송도 챙겨주시고 노란톡방 안에서는 또 장중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를 해주시니까 그 장중 경험 함께 경험하시면서 또 노하우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또 소통까지 톡톡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추후에 또 종목 전략까지 세워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엔비디아인데 이게 또 되게 자극적인 헤드라인도 있더라고요. 워낙 또 히어로 종목으로의 역할을 했다 보니까 지구를 구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던데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세요? 지구를 구했다고 보세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실적 관련해서 먼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이 지구를 구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나스닥 그리고 S&P가 좀 하락 추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본다라면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다 말아 올렸습니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 저는 대단하다. 진짜 미국은 대단하다. 진짜 익사이팅하네. 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시총이 2조 달러가 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시총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증시에 편입된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비빌까 말까
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그만큼 하루 만에 뭐 10%가 넘는 상승세까지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끝없는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도 끝없는 엔비디아, 이거 어디까지 갈까? 이런 생각이 들으실 분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은 작년에 실적 좋았던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결과를 하니까 예상치 상해야. 그래, 그럼 어떻게 될까? 이번 연도부터는 또 작년과 비교하면서 이제는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더 대단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갈까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그것까지 해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지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아마 살 정도로 크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끝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지금 시총 3위까지도 올라갔다는 게 약간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얘기를 한다면 주식하시는 분들 말고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는 회사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시가총액 1위 마소, 그리고 애플, 그리고 기존의 3위였던 아마존. 이 회사들은 누가 봐도 다 압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컴퓨터 키면 항상 나왔던 윈도우를 만드는 회사. 네, 대표적으로. 애플 뭐 있어요? 우리가 손안에 들고 가는 애플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B2B 기업인 기업과 기업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물품을 사가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의 물품을 계속적으로 사가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엔비디아 실적을 올려주고 있는데 그 회사들도 덩달아 실적이 올라간다는 게 키포인트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돈반선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는 우리는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언제까지 엔비디아의 상승세를 지켜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는 실적까지 나왔으니까 이제는 조금은 즐기는 건 중요하지만 그 다음 플랜을 준비하자.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난 뒤에도 AI 열풍이 계속 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유심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AI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하락할 시점이 올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언젠가는 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뭐 당장 내일부터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800라는 가격대가 저는 생각보다 부담되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023년도에 실적은 좋았습니다. 네, 그건 다 좋은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니까 지구까지 구한 거죠. 근데 이번 연도부터는 그걸 알아셔야 됩니다. 네, 2023년 실적은 2022년도 실적에 비례해서 좋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적은 이번 24년도 실적은 23년도 실적보다 좋게 나올 거냐. 이게 가장 큰 숙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계속적인 1등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23년도 실적만 어느 정도 맞춰준다라고 해도 어떻게 본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지켜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약간만 꺾인다라고 본다면 좀 더 불길한 기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본다면 엔비디아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서 저는 AI 열풍이 끝난 거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국내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나는 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제야 시작한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죠?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일으키고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이런 게 비용이나 아니면 GPU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이 차츰차츰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보이고 하락한다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적이 확 깨지는 게 아니라 그 유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세상은 어느 정도 AI 관련 하드웨어가 이제 보편화적으로 돼가고 있구나. 그거에 맞춰서 이제 AI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돈바선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가 하락한다고 해서 이 AI 열풍이 국내 증시에 한해서 끝나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한다고 해서 우리 시장의 열풍까지 끝나진 않는다. 다음 플랜에 대해서 다만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또 우리 이정호 멘토님은 어떤 종목으로 공략을 해 주셨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또 시장을 보는 일가견 있는 분인데 다음부터는 또 종목 이야기 좀 더 세세하게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상황실 먼저 들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라인업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이정호 멘토님 포함해서 이 진짜 주식팀이 새롭게 합류하게 됐죠. 더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더 강해진 룰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2달간의 수익률 대결, 그리고 멘토별 포트폴리오가 최대 7개로 확대가 되면서 단기 수익뿐만이 아니라 중장기 수익까지 모두 다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산출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당일 순위나 당일 현황은 제가 매일매일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고요. 최종 순위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2달간의 누적 수익률 대결해서 2달 뒤 정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포트폴리오 만나볼 차례가 됐죠. 먼저 어떤 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주호 멘토님이십니다. 금요일에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4가지 종목 편입하겠다라고 해줬는데 모두 다 편입 성공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 에이직 랜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발 훈풍이 있었죠. 이 훈풍에 가장 민감하게 잘 반응한 쪽인데요. 디자인 하우스이고 그리고 TSMC와 가장 많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5% 넘는 급등 나왔습니다. 역시나 잘 편입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수익률이 9%가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목표가 달성 안 됐거든요. 훨씬 더 상단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할지 조금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쇼박스 역시도 오늘 강한 상승 달력 보여줬습니다. 영화 파묘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주말 사이에 300만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서울의 봄보다 훨씬 더 흥행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도 수익률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트폴리오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정호 멘토님이십니다. 이 와이렉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공략을 해주시고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 나왔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역시도 편입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3가지 종목 중에 모두 다 이렇게 2가지 종목이 다 목표가 달성했는데요. 이 목표가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상단 열려있다라고 봐야 할지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포트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랩 같은 종목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종목으로 꽉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눈 크게 뜨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현황 만나봤고요. 오늘 순위는 제가 특별하게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유달리 가장 빛났던 종목 탑3 한번 뽑아봤습니다. 바로 이주호 멘토님이 1위, 2위 종목 모두 다 가져가신 모습이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인해서 에이징랜드 장중에 5%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슈박스 역시도 5% 넘는 상승률 가져갔습니다. 모두 다 하루만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우수 AMS 역시도 진짜 주식팀 종목이죠. 저 PBR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 오늘 강한 움직임에서 이렇게 2% 넘는 상승 달력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한 순위가 있어요. 지금 3주차 이제 딱 시작하는 월요일이잖아요. 이 시점에서 어떤 분이 1등, 어떤 분이 가장 쌈장일까요?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정호 멘토님이 18% 넘는 수익을 가져다 주면서 이 구역의 쌈장이 되셨습니다. 이정호 멘토님은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IG 넥스원이라든지 와이랩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역시도 한올바이오 파마로 인해서 13% 넘는 수익, 그리고 이주호 멘토님 원래 순위권 바뀌었는데 오늘 순위권 안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정호 멘토님이 합산 수익률 1등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떤 종목 공개할지 여러분 꼭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순위까지 만나봤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종목 편입 그리고 또 전략 변경이 방송 중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놓치실 때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기 언제든 다시 하시라고 저희가 유튜브 팍스탁 검색하시면 모두 다 열어놨습니다. 다시 보기 하시고 혜택 누려가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이정호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포트폴리오 속에 담긴 종목들부터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 멘토님, 네. 지난주에 담아주신 종목들 덕분에 지금 이 구역에 싸움 짱이 되셨어요. 싸움 잘하세요? 싸움 종목으로 싸움 잘하시나 봐요. 저는 약간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싸움 잘 못하고요. 저는 약간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말싸움 잘하시나 말하고 봐요. 이렇게 뒤로 빠지는 스타일이지 아니, 싸움을 잘 못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제가 저번 주 그런데도 나왔을 이렇게, 때 수익률로 엄청난 지금 엄청나게 싸움을 잘해주고 계신데요. 네, 저번 주에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본다라면 1등을 한번 해보려고 나왔다라고 말씀해드리고 맞아요. 싶어요. 근데 막상 1등이 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부담감이 느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기에 세 번째 있는 2조 멘트가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선의의 경쟁을 또 하고 계신데 알아둬야 하실 건 이게 최종 순위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2달간의 치열한 배틀을 하시고 또 그 마친 후에 최종 1위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 1위다. 지금 현재 1위인 멘토분과 함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분은 어떤 종목으로 또 싸움장이 지금 되고 계신지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먼저 Y랩부터 볼까요? 저는 Y랩을 먼저 보고 싶어요. 이게 첫 출연해 주신 날에 Y랩을 편입해 주셨고 그 다음 날에 상한가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싶은데 지금 16% 넘게 담아주셨고요. 이미 담아주셨기 때문에 또 차트를 통해서 추가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도 궁금합니다. 위치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월요일 날 갖고 나온 다음 날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모습세가 나오고 수요일 날까지도 급등하는 모습세가 나왔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소개할 때 계속 그랬습니다. 이 종목은 적자가 계속된 회사다. 그 회사를 왜 갖고 왔냐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드렸을 때 저도 기억이 나요. 네, 이 적자가 흑자로 바뀌었을 때 그 파급력은 어마무시할 거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여기 회사가 제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웹툰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버티커 코믹스가 계속적으로 확장해던 모습세,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까지도 상장하려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이런 모습세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웹툰 시장이 커가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되는 게 Y랩이라는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얘기했다시피 믿을 수 있는 대주주 네이버 웹툰, CJ ENM 같은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회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를 12,000원 부분을 바로 찍어주는 모습세가 나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6,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 길게 봐야 이 종목은 더 좋다. 지금 이번 연도가 어떻게 보면 이 웹툰 종목의 태동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 웹툰판은 커가는데 그 중에서 Y랩이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갖고 있는 IP나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계획하는 부분이나 내년도까지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더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적자 회사가 흑자 회사로 변했을 때 그 파급력은 주가로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종목은 16,000원까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Y랩 관련해서 또 추가 코멘트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목표가를 좀 더 올려잡은 걸로 정리를 해볼까요, 멘토님? 네, 맞습니다. 16,000원까지 상향 조정 네. 한 걸로. 좋습니다. 12,000원 목표가 1차로 잡아주셨는데 이제 2차 목표가 16,000원 선까지 추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또 더 많은 기대감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날에 또 LIG 넥스원은 그 다음 날에 제가 그 오프닝을 할 때 거래대금 기준 코스피 상위 기준에서도 또 엄청난 탄력을 보였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린 바 있거든요. 아니, 하루는 Y랩, 하루는 또 LIG 이렇게 2연타 종목을 또 탄력 챙겨주셨어요, 멘토님.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다. 방위산업 관련하고 우주항공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신규 투자로 이제 로봇까지도 진출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금 당장을 아니라 먼 미래 거기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참 좋은 회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14만 원 정도로 잡았었는데 저는 더 높게 상향을 할 필요는 있다. 지금 16만 원까지도 저는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는
정배열로 유치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LRG 넥슨이 어떻게 보면 수급이 약간 꼬이면서 약간 급등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더욱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지켜보자.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또 목표가 16만 원 선까지 상향합니다. LIG 넥스원 더 많은 기대감 실어보면서 손절가는 12만 원이거든요. 목표가 손절가까지 가격 전략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생방송 중에 드리는 가격 전략 또 주목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저희 방송 꼭 시청해 주셔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또 장중에는 멘토님의 장중 노하우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또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신규 종목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와일에 LIG 넥스원 이렇게 좋은 종목 담아주셨기 때문에 신규 종목은 어떤 종목 담아주실지 너무 궁금한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첫 번째 종목은 진짜 갖고 오기 싫었는데 제가 갖고 왔어요. 싫었다고요? 네, 그 정도- 공개하기 싫었다? 나만 네. 알고 싶다? 네. 저 이 종목은 참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회사가 한골 탈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약간 환골 탈퇴를 할 때? 네. 회사가 약간 많이 변하려고 한다. 이제 변화된 모습을 하려고 한다. 인사조정하지 않나요?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네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인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사명 변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부터 바꾸자. 남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 한번 바꾸면서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명 변경을 했습니다. 네. 기존 사명이 LS 전선 아시아예요. 네, 이름만 봤을 때는 전선 아시아 뭐야? 뭐 하는 게 그냥 케이블 팔고 이런 회사인가? 근데 바뀐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LS 에코 에너지입니다. 네, 딱 봐도 에코 에너지는 뭐냐? 약간 미래 산업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정체성이 더 드러나는데요? 네, 이제 이 회사에서 기존의 어떻게 보면 케이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더 한 단계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신사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통신 케이블 쪽에서 이제는 히터류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많이 변모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이제는 돈 되는 것만 할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통신 케이블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많은 회사들이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해적 케이블로 간다. 해적 케이블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술력이 바탕이 될 수 있는 회사밖에 못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히토류로 인해서 친환경 에너지까지도 들어가고 있다. 2차 전지 그리고 풍력 이쪽까지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세가 어떻게 본다면 이 회사가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거는 이제 숫자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숫자가 뭐냐? 어떻게 보면 주가에서 종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는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영업이 사상 최대를 달성했는데 그 말은 뭐냐? 우리 이제는 돈을 많이 벌고 있어. 기존의 하향 산업이었던 통신 케이블을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고 새로운 거 초고화 케이블 쪽으로 해적 케이블 쪽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 말이 너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갖고 있는 캐시카우에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 개발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실적이라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런 회사랑 어떻게 보면 저는 동반선장을 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다. 이 좋으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우리 자신 있어. 2천억 정도 투자 유치를 받아서 그걸로 한번 판 크게 벌려보자. 이 사업성 너무 좋다. 매력적이다. 그 회사가 어떻게 본다면 공시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뜻깊은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큰 포인트를 꼽자면 뭘로 꼽아볼까요, 멘토님? 가장 큰 포인트는 나만 알고 싶었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저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회사가 이제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는 점? 네, 어떻게 보면 성장성에 대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의 회사가 옛날에 만족을 못한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거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은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자 하는 그 진취적인 부분을 또 좋게 봐주셨습니다. 이런 기업과 또 이런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으신다면 그만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런 종목을 발굴해 주시는 멘토님과 동행을 하셔야만 그런 전략도 든든하게 세워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LS 전선 아시아 때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명 변경하고 저는 처음으로 숨겨두셨나요? 네,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부분이 어.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사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종목을 갖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진짜 다른 종목을 갖고 올까? 이번 주는 좀 힘이 실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욕심이 자꾸 생긴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지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 LS 에코너지는 지금 가격대가 좀 매력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일 시초가 공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1차 목표가는 좀 약소하게 잡았습니다. 네. 약소하게. 네, 23,000원을 잡았는데 23,000원. 23,000원이라고 해봤자 직전 고점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 잘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갔던 모습세가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이번 연도부터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부분, 이 사업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 연도보다는 내년이 더 좋지 않나. 그 말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내년에 더 한 단계 올라간 이 회사의 주가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손절가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손절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탈을 했을 때는 우리가 가랑비에 옷을 젖으면 안 되잖아요. 좀 피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전략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8,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손절을 했다가 다시 한번 추세가 다시 살아날 때 그때 다시 들어가는 전략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해 드릴 거니까요. 네,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LS 에코에너지 제안해 주셨고요. 매수가 내일장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 18,0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1위 자리를 굳히기 위한 종목으로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은 또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 이렇게 1위 자리 굳히기 위해서 또 두 번째 종목까지도 단단한 종목으로 준비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멘토님. 네. 두 번째 종목은 뭐랄까 왜 저 사람은 맨날 무거운 종목만 갖고 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벼운 종목으로 이때까지 수익이 잘 났다라고 Y랩 그리고 LRG 넥슨도 어떻게 보면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고 저는 그런 종목들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운 종목입니다. 네, 이름부터가 좀 어떻게 보면 LG 이노텍입니다. 네. LG 이노텍. 옛날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되게 오랜만에 듣는 네, 오랜 맞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네. 느낌인데요. 이제 오랜 친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진짜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를 이제는 다시 한번 만날 때 그 말은 뭐냐 이제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우리 이제 합쳐야 된다. 다 놀 거 다 놀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만나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지금 가격대가 약간 그 가격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성기가 어떻게 본다라면 22년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애플이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네. 이 종목이 되게 유난하게 올라갔는데 네. 제가 약간 너무 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부분이 어느 와이프가 계속 부분이죠? 카톡이 와가지고 하여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오랜 좀 더 친구.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가져가도 될 종목이다. 20만 원대면 진짜 매력적인 가격대다. 네. 다른 종목도 아니고 LG 이노텍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성기가 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옛날에 많이 올라갔던 전성기는 바로 뭐냐 핸드폰이었습니다. 이 회사에 이젠 전성기가 될 수 있는 건 뭘까라고 봤을 때 네, 애플 그리고 메타에서도 계속적으로 끌고 있는 XR 헤드셋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핸드폰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LG 이노텍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이제 핸드폰 다음 걸 봐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는 건 이제 애플이 내놨던 XR 헤드셋 비전 프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용화 단계, 지금은 초기 단계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구간에서 선두주자가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을 갖고 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이 강학솔루션을 3년간 3조 투자를 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보고 있는 XR 헤드셋 관련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 한번 키워볼 거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고 이제 그 다음 걸 한번 노려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마크 저크버거가 국내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LG랑도 어느 정도 협업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이 신규 헤드셋도 기대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메타에서 이 헤드셋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애플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좀 이 메타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정도로 애플이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배 아프지 않을까. 우리는 좀 싸게 팔았는데 니네는 이렇게 비싸게 파는데도 잘 팔려? 나 너무 열받아. 우리도 이제는 큰 거 하나 준비할 거다. 라고 그런 모습새가 딱 국내에 온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거를 만들려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좀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2023년도에 전성기를 끝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23년도에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왔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망치를 49% 이상 상회한다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이때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안 좋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뒤집고 이번 연도부터는 제대로 올라갈 거다.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좀 더 나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은 좀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점 매수의 기회도 있고요. 또 실적 펀더멘털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LG 이노텍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종목일 수 있는데요. 이 종목도 얼마만큼의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 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도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종목의 전성기는 2022년도였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라고 봤을 때는 실적을 보면 딱 나옵니다. 실적 때문에? 네, 실적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실적은 어디서 반영된 걸까요? 22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보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상도 2022년도에 제일 고점을 찍어줬던 모습새가 나왔고 근데 2023년도에는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했어요. 근데 이번 연도 24년도부터 실적 1분기부터 예상치를 어느 정도 상회한다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저는 그 말은 수주 계약이나 관련해서는 좀 이슈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실적은 왜 받쳐주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본다라면은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판매량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있고 이 늘어나면 처음에 나왔을 때가 가장 비싸게 파는 거지 이 똑같은 제품을 또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판매한다고 한다면 단가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싸지는 부분이니까 영업이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일 시초가 공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입가 같은 경우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3만 원 진짜 양소하게 잡았습니다. 이 종목을 23만 원 목표가로 잡으면 진짜 어떻게 보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30만 원대, 20만 원대 후반에 많이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23만 원이면 지가 거저로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싸다. 분명히 이것도 찍으면 목표가 상향을 할 건데 지금은 1차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가격대는 23만 원 부근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손저가는 19만 3천 원. 19만 3천 원. 이 가격대 정도. 이 정도 떨어졌을 땐 한번 비는 피해가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손절은 짧게 잡고 목표는 좀 더 길게 가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 말씀해 주셨죠. 매수가, 매일장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 19만 3천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호재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기대감을 더 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 편입 종목으로 두 가지 종목 주셨습니다. LS에코에너지, LG 이노텍 이렇게 두 가지 주셨는데 두 종목 다 내일장 시초가로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고요. 첫 번째 종목은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8,000원. 두 번째 종목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 19만 3천 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내일장까지 좀 어떻게 혼란스러운 시장을 정리해 나갈지 고민 많으셨을 텐데 우리 이정호 멘토님이 제시해 주신 종목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